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입니다. 오늘 소장이 이야기해 볼 주제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예언 만화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전해지는 신기한 작품, 바로 내가 본 미래라는 책입니다.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다들 코로나 사태를 예언했다는 인도의 신동 아난드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만화계에도 그런 예언 대가가 한 분 계십니다. 심지어 소장이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아난드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만화 거장의 이름은 타츠키 료입니다. 1954년에 태어난 여성 만화가인데요. 그녀의 주요 활동 시기는 1975년부터 1999년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이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를 완성한 뒤 그녀는 돌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은퇴하고 무려 12년이나 지난 2011년, 이 만화가 갑자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만화책 표지에 2011년 3월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표지는 1999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타츠키 료와 그녀의 작품은 순식간에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었죠. 당시 이미 절판되었던 이 만화책은 중고 시장에서 무려 200만 원 가까운 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책에 열광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3.11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만화 속에 담긴 15개의 예언이 놀랍게도 전부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죠. 나머지 예언은 대체 뭐냐 하면서 다들 이 책을 연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총 15개의 예언 중에서 10개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2개는 아직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며 3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책 가격이 비싸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는 불법 복제판이나 자기가 작가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타츠키 료 작가는 2021년 10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일본의 아스카 신샤라는 출판사를 통해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정식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아마존 랭킹 2위를 차지했고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완전판에는 무엇이 추가되었을까요? 우선 확실히 해둘 점은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만화 작품이라는 겁니다. 보통 만화라고 하면 여러 권으로 연재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작품은 딱 한 권짜리입니다. 만화의 주인공 이름도 타츠키 류, 즉 작가 본인입니다. 그녀는 이야기 초반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적인 체질은 아니지만 미래를 볼 수 있다. 만화의 내용은 주로 그녀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꿈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거죠. 즉, 이 만화는 타츠키 료 본인의 실제 체험을 기록한 논픽션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녀가 22살이던 1976년부터 타츠키 료는 자신의 꿈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꿈 일기라고 불렀는데 매일매일 꾸준히 썼다고 합니다. 당시에 꿈일기를 쓴 목적은 미래를 예지하려는 거창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만화가로서 꿈에서 영감을 얻어 나중에 작품 소재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 꿈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본 미래는 바로 그녀가 이 꿈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15개의 예지몽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꿈을 꾼 날짜와 꿈속에서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이 예지몽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언인 3.11 대지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타츠키 료의 꿈일기에 따르면 이 꿈을 꾼 날은 1996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년 뒤 날짜까지 똑같은 날에 정말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꿈속에서는 2011년 3월이라는 연도가 달만 봤지 11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꿈 기록은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려두는 방식인데 그 그림 속에 2011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던 거죠. 또 꿈에서 자기 얼굴을 다치는 장면이 나와서 기록해 두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며칠인지는 몰라서 그냥 2011년 3월 대재앙이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에 똑같은 꿈을 다시 꾸게 되는데
내용이 완전히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일본 동쪽이라는 것이 보였죠. 그래서 일기장에 일본 동쪽이라는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1999년에 나온 책에는 없던 내용이지만 2021년 완전판을 통해 나중에 일기에 추가된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5년 뒤 정말로 일본 동쪽에서 재난이 터졌고 그녀 역시 실제로 얼굴을 다치게 됩니다. 이 예언 말고도 다른 예지몽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꾼 최초의 예지몽은 1976년 11월이었습니다. 꿈에서 TV 뉴스를 보는데 록밴드 퀸의 보컬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프레디 머큐리였죠. 언제 죽는지는 몰랐지만 뉴스에서 죽었다고 하니 기록해뒀습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건 이 꿈을 꾼 게 1976년 11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1986년 11월 28일 그녀는 다시 퀸 멤버들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멤버가 다 있는데 보컬만 없고 동상으로 변해 있는 꿈이었죠.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문득 예전에 퀸에 대한 꿈을 꿨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난 1991년 11월 24일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에이즈 합병증인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프레디의 사망도 첫 예지몽을 꾼 지 정확히 15년 후에 일어난 겁니다. 이 퀸 보컬 꿈과 3.11 대지진 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사건이 꿈을 꾼 지 15년 후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나 관련 내용을 10년 후에 다시 꿈꾸고 그로부터 5년 뒤에 사건이 발생한다는 리듬입니다. 또 다른 예지몽으로 다이애나 비의 사망이 있습니다. 이 꿈은 1992년 8월 31일에 꿨는데 실제로 다이애나 비가 사망한 날은 1997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정확히 5년 차이입니다. 이건 15년이 아니죠. 또 1982년 4월 25일에 이상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일본의 한 락 가수가 죽는 꿈이었는데 꿈에서 얼굴은 봤지만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1992년 4월 25일 일본의 유명 락스타 오자키 유타카가 26세의 어린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작가가 누군지 몰랐던 이유는 오자키 유타카가 1983년에 데뷔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꾼 건 1982년이니 데뷔 전이라 모를 수밖에 없었죠. 이것도 날짜까지 정확히 10년 차이입니다. 다이애나 비는 5년, 오자키 유타카는 10년, 나머지는 15년. 그렇다면 모두 5년 단위로 떨어지는 걸까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녀는 1995년 1월 2일에 연속으로 꿈을 3개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고베의 땅이 갈라지는 꿈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표지에 적혀 있었죠. 이 꿈은 불과 15일 뒤인 1월 17일에 한신 대지진, 고베 대지진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2000년쯤 은퇴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건 본인 이야기인데 이 꿈에 맞춰 1999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아주 기묘합니다. 2020년에 일본의 미지의 바이러스가 나타나 대규모 전염병이 도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표지에 크게 쓰지는 않았지만 책 속에 조용히 기록되어 있었죠. 꿈속에서 그녀는 시공간을 초월한 듯 2020년에 일본을 봤는데 전례 없는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4월에 코로나가 정점을 찍으며 일본에 큰 위기를 가져왔죠. 놀라운 건 꿈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과정은 현실과 조금 달랐지만 4월 이후 상황이 조금씩 완화되었다는 점은 비슷했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 때문에 타츠키 료의 꿈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10년 뒤, 즉 2030년쯤에 다시 돌아와 창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이 내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은 태양 흑점 활동이 최저치로 떨어지는 시기라서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외에도 타츠키료는 많은 예지몽을 기록했습니다. 꿈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봤는데 나중에 현실에서 진짜로 그 사람을 만나서 깜짝 놀란 적도 있고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한 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종이에 적힌
1999년 8월 2일이라는 숫자를 봤는데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1999년에 어떤 사건을 암시하나 추측했지만 별일 없었죠. 또 1995년 6월 12일에 꾼 꿈에서는 종이에 회기라는 두 글자가 적힌 걸 봤습니다. 당시에는 모르는 단어라 한참 고민하다 깨어나서 적어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람이 죽은 뒤 3년, 7년마다 지내는 제사 같은 의식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백회기라고도 하죠. 꿈에서 본 게 이 뜻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히 그 단어라고 합니다. 그녀는 강조합니다. 자신은 예언가가 아니라 단지 꿈을 꾸고 기록했을 뿐이며 해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꿈이 3개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아주 구체적이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는 1981년 여름에 꾼 꿈입니다. 그 전까지는 날짜를 정확히 안 적었는데 꿈이 자꾸 맞으니까 이때부터 시간과 날짜를 꼼꼼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5시쯤 요코하마에 쓰나미가 덮치는 꿈을 꿨습니다. 시간이 5시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꿈속에서 자명종 시계를 봤는데 바늘이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소가 요코하마인 것도 작가의 고향이라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꿈에서 해일이 도시를 삼키는 걸 보고 깨어나자마자 기록했습니다. 15년 주기 법칙대로라면 1996년에 일어났어야 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미실현 꿈은 1991년 8월 20일에 꾼 후지산 대폭발 꿈입니다. 이것도 표지에 적혀 있죠. 법칙대로면 2021년에 터졌어야 하는데 아직 조용합니다. 영원히 안 터지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후지산은 과거에 아주 활발했던 화산입니다. 기록을 보면 1707년 이전 1000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폭발했습니다. 평균 50년에 한 번꼴이죠. 그런데 1707년 이후 315년 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뜻이라 일본 사람들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산 폭발은 지진보다 더 무섭습니다. 지진은 건물이 안 무너지면 복구가 빠르지만 화산재는 몇 달 동안 하늘을 가리고 호흡기, 농작물, 기계장치에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통가 화산 폭발 때 나라 전체 통신이 끊겼던 것처럼요. 만약 후지산이 터지면 일본 수도권 기능이 마비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재앙이 될 겁니다.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터지면 그 결과는 파멸적일 겁니다. 세 번째 미실현 꿈은 작가 자신의 장례식입니다. 꿈에서 7월 15일이라는 날짜는 봤는데 연도가 안 보였다고 합니다.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자, 이제 이 만화의 표지를 한번 뜯어볼까요? 표지에 그려진 소녀는 작가 자신입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지만요. 표지 그림을 보면 소녀가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데 여기엔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만화에는 좌우 법칙 같은 게 있는데 왼쪽 눈을 가리면 과거를, 오른쪽 눈은 미래를 봅니다. 보통 왼쪽 눈을 가린 캐릭터는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설정이 많죠. 구판 표지에서 소녀는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만 드러내고 있는데 그 오른쪽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즉 그녀가 본 미래는 비극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 나온 완전판 표지는 다릅니다. 소녀가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에 있던 점이나 상처 같은 것도 사라졌습니다. 이 점은 원래 3.11 지진 꿈에서 다친 상처로 해석됐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건 예지한 재난을 겪고 나서 어떤 내면의 평온을 얻었거나 미래가 바뀌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 손금이 바뀌어서 잔주름이 많이 생겼는데 작가는 그냥 나이 들어서 변한 손금을 그대로 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판 표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래쪽 붉은 띠에 적힌 문구입니다. 진정한 대재앙은 2025년 7월에 일어난다. 이것이 그녀가 나중에 추가로 본 예지몽입니다. 작가는 1999년 7월 1일에 내가 본 미래를 출간하고 불과 4일 뒤인 7월 5일에 끔찍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지구 밖으로 나가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다 밑이 쩍 갈라지면서 거대한 폭발과 함께 마드마가 솟구치는 걸 목격합니다. 그 충격으로 100m가 넘는 거대 쓰나미가 발생했고요. 꿈속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있어서 여름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연도는 몰랐죠. 그런데 2021년 7월 5일에 이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날짜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바로
2025년 7월이었습니다. 이때 타츠키료는 자신의 장례식 꿈이 생각났습니다. 장례식이 7월 15일이었죠? 그렇다면 2025년 7월 5일에 대재앙이 일어나고 그 재난으로 인해 자신이 사망해서 15일에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닐까 하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2025년이면 작가 나이도 70이 넘으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재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꿈에서 공중에 떠 있었다고만 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묘사된 규모를 보면 운석 충돌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바다 한가운데 직경 1km 이상의 운석이 떨어지면 100m 쓰나미는 충분히 일어납니다. 공룡 멸종급 재난이 될 수도 있죠. 2013년 러시아 첼레빈스크에 떨어질 운석이 고작 17m였는데도 엄청난 피해를 줬던 걸 생각하면 1km는 상상하기도 싫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 계획을 그렇게 서두르는 게 2025년 대재앙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곁다리 이야기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타츠키 료 작가는 이 책 때문에 2011년에 유명해졌고 2020년에 또 화제가 됐는데 이때 트위터에 자기가 타츠키 료라고 주장하는 가짜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팬들과 대화도 하고 질문에 답해주며 10년 넘게 타츠키 료 행세를 했습니다. 2021년에 일본 출판사가 이 가짜 계정 주인에게 연락해서 신간을 내자고 제안했고 가짜는 승낙해서 원고까지 썼습니다. 원래 7월 출간 예정이었는데 6월에 진짜 타츠키료가 출판사에 전화를 건 겁니다. 저는 책 낼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요. 출판사는 그제야 멘붕에 빠졌죠. 알고 보니 진짜 작가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전혀 쓸 줄 모르는 옛날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도 폴더폰을 쓰고요. 조카가 고모, 책 낸다면서요? 라고 물어봐서 그제야 자기 사칭범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결국 가짜는 자기도 예지몽을 꾸긴 하지만 타츠키료는 아니라고 자백했고 자기가 쓴 내용도 출판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다행히 진짜 작가님은 마음씨 좋게 그를 용서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지난 20년간의 예지몽 기록을 정리해 이번 완전판을 내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더 정확하고 풍성한 내용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완전판에는 그녀의 초기 꿈 일기 원본까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일반 책 가격이라 합리적이고요. 예전 구판은 수십만 원을 호가했지만 신판은 내용도 알차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 지키고 있고요. 타츠키 료 작가는 말합니다. 사실 누구나 예지몽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요. 단지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관심이 생긴다면 오늘부터 꿈을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타츠키 료처럼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을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지몽이 현실과 미묘한 차이는 있어도 큰 흐름은 항상 비슷했다고 말합니다. 2025년 7월의 예언,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소장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소장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